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제목은 없지만 어디선가 많이 본 조합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전에 한 2년 된 것 같아요. 딱 2년 됐어요. 이 두 분을 모시면 리쌍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 오랜만입니다. 야, 우리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거 꺼내지 마세요. 왠지 뭔가 좀 부활할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향신문의 이용균 야구장.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프리랜서 전문 방송인으로 거듭난 한때 야구도사 배가 불렀어 이제. 이제국 기자. 저는 이 생에서 다시 이렇게 조합이 만들어질지 모르고 옐로카드 마지막 방송에 그 눈물을 흘렸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다시 또 눈물이 날라 그러네 진짜. 그렇게 설렜다면서 지난 간밤에.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원래 제일 지각대장인데. 원래 그 아침잠 줄어들 때가 됐어요. 새벽 5시면 눈 뜨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오늘 한 4시 정도 눈 떠가지고 아침 새벽에 와가지고 여기 대기하고 싶다니까요.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희가 사실은 뒤에 보시는 대로 이제 한 3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먼저 물을게요. 이제국에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명단이란? 눈을 질끈 감게 만들었다. 보기 싫다. 그 정도예요? 아니 시끄럽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 시끄러워? 아니 솔직히 뭐 시끄러질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대표팀 명단 보면서 어떤 부분이 시끌시끌할 거라고 콕 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제 요 부분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또 왜 이것을 제외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냐 저것은 뭐고 이런 뭐고 저런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얘기하세요. 이 명단이 병역에 대한 그런 냄새가 병역 혜택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긴 그렇죠. 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팬들이 우선순위가 좀 이제 약간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하겠지만 좀 노골적으로 냄새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제 야구가 아시안 게임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1998년 방콕 대회 22명 전원 미필, 22명 전원이 혜택을 받아 물론 박찬호를 포함해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98년에 하도 많이 병역 혜택을 받아갖고 선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2002년에 4명 그리고 2010년 대회 때 최정, 양현종, 추신수, 강정호 등 11명의 병역 미필 선수가 뽑혔고요. 그리고 2014년 대회는 24명 중에 절반이 조금 넘는 13명의 병역 미필 선수가 뽑혔습니다. 근데 올해 이번 엔트리 24명 중에는 병역 미필 선수는 7명밖에 없어요. 얼마 안 되네요. 역대 대회를 따지면 병역 미필 선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2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지환, 박혜민. 왜 뽑았냐? 특히 박혜민 선수의 어떤 중견수 수비 백업으로서 수비 강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쓸모가 있다고 치고 대주자로도 가능하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치면 그럼 오지환은 왜 뽑았냐? 라는 거잖아요. 주전도 아닌데.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일단 야수 구성을 따지면 공격력을 굉장히 염두에 둔 구성이에요. 수비보다는 주전 라인업 9명을 채워놓으면 아마도 박건우가 9번 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충 이제 팬 여러분들도 가상의 타순 같은 걸 이제 해 보시잖아요. 그 후덜덜 하던데요. 김현수, 김재환, 최정, 박병호, 양의지가 이 중간에 쫙 서 있으면 빵빵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 단기전이잖아요. 단기전. 정말 딱 한 경기 승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면 대표팀을 구성을 할 때 전체적인 전력의 강함 그러니까 팀 전력의 엔트리를 짰을 때 이들의 전력을 합하면 이만큼이다. 이런 강함을 추구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더 필요한 건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무사 만루가 된다거나 한 점 차를 지켜야 되는 수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오지환이 적합한 선택인가 하는 부분은 애매한 거예요. 여러 방면에서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가 훨씬 더 비상 상황엔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전에 유중일 감독 체제에서는 유중일 감독이 유틸리티 플레이어를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한 경기 싸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오지환 선수가 병역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지 않으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그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마지노선이죠, 예, 마지노선. 그 예. 마지노선에 그 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 했고 또 코칭 스텝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선수도 뭐 열심히 하고 또 성적도 괜찮고 네. 쓸만하겠다. 유격수로서는 또 오지환 선수가 최상의 카드였기 때문에 뽑았다고는 하지만 팬들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선수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요소가 팬들이 볼 때는 그런 기분이 든 선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런 오지환이 이야기가 야구를 나오죠. 못해서가 아니라 오지환이 과연 최적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게다가 오지환, 박혜민 두 선수 모두 어떤 팬들로부터는 무임승차에 대한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던 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으로서 당당히 뽑혔으면은 이런 논란이 많이 적었을 텐데 대표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전이 아니라 백업 선수 중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박혜민과 오지환이 끼었다는 것, 그리고 박혜민과 오지환이 커트라인을 넘겼음에도 성문학 일치정을 지원하지 않고 현역 입대를 불사하면서도 대표팀 멘트리 승선까지 기다렸다는 점이 이미 짜여진 각본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예. 그러니까 병역 깊이까지는 아니겠지만 병역 혜택을 노리는 그좀 많이 좀 노골적인 그런 부분이 뭐 일단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 대표팀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과연 어떻게 가서 잘할 것이냐를 따져보는 게 지금은 중요할 거예요. 약간 때문에. 한국의 타고 투적 때문에 숫자 자체가 좀 버블이 된 측면들이 있긴 하지만 타선의 힘은 어느 팀에도 무섭지 않습니다. 이게 굳이 뭐 도루할 필요도 없고 빨리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빵빵 쳐놓으면 이 정도의 타구 스피드를 어떤 대만이나 일본 선수들은 수비 잘하겠지만 대만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처리하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런 점을 고려하면 타선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아프지만 않으면 네. 타선은 큰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투수인데요. 투수 중에 최근 대표팀 선발 이후에 부진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기아의 임기영 선수, LG 차우찬 선수도 차우찬 좀 선수. 부진하죠. 이 두 선수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마운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선동열 감독이 남긴 가장 큰 숙제입니다. 팀 일정이 8월 26일, 27일, 28일 예선 리그를 치러요. 그렇죠. 네, 대만 첫 경기가 전부터 대만전이고 시작되고. 예. 이 두 경기는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슈퍼라운드에서 아마도 중국, 일본 그리고 결승에 사실 대만을 맡을 가능성이 지금 전력상으로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첫 경기 대만전, 그리고 슈퍼라운드 두 번째 경기 일본전, 그리고 마지막 경기 개막 결승전을 맡아줘야 될 에이스가 3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양현종. 그리고 5일 쉬고 다시 결승전에 양현종. 아마도 첫 경기에 왕해이중 5일 쉬고 다시 결승전에 왕해이중과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렇게 양현종 선수를 두 번 쓸 수 있다는 건 대표팀 일정에 굉장히 행운이에요. 대신 양현종 빨리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에이스급 1+1 투수가 한 명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앞에서 펼쳐질 혹시 모를 일본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 누구를 내보낼 것인가 고민이 지금 선동열 감독에게 남겨진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일정은 우리에게 유리하네요. 네. 예. 저기도 뭐 대만도 유리해요. 마찬가지지만. 네. 대만도 그렇지만 대만에서는 그 대만 감독이 왕해중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등판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최근에 언론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냐는 한 번은 선발, 한 번은 불펜 나오는 거 봐야 되는 트릭 상황인데 아닐까요? 네? 트릭. 트릭일 수도 있죠. 트릭. 트릭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트릭이 네. 대세거든요. 맞아요, 되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왕해준 선수가 보라스 사단에 지금 속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라스 코퍼레이션에서 있던 선수들은 뭐 대만에서 뽑아가면서 왕해중하고 그러니까 코퍼레이션 그 보라스 사단 쪽하고 좀 뭔가의 뭐 거래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그런 충분히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왕해중을 한 분만 등판시키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 사직구장에서 이제 야구를 보고 있는데 당시 대만 대표팀의 왕젠민, 대만 역대 최고의 예. 투수였죠. 왕젠민이 대만 대표팀에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왕젠민이 불펜 투구하는 숫자를 세고 있더라고. 숫자 딱 되니까 사인볼에서 그만. 그 정도로 보라스. 그때도 보라스. 그 정도로 관리를 하니까 왕해중의 등판 횟수나 투구수 관리도 아마 빡빡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작년 NC 외국인 투수가 누구였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험 나고 나이가 들면요 이런 거예요. 떠난 선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떠난 선수가 생각이 안 나요. 작년에 작년에 뛰었다. 맨십?
맨시. 제프 맨시. 아 역시. 사실은 네. 그 주민등록 등본이 제일 좀 잉크가 새 거다. 아, 요즘 요 말씀 드리면서. 네. NC의 제프 맨십이 작년에 초반에 연승을 달리면 잘했잖아요. 그러다가 부상이 와서 이제 등판을 이제 이 조절을 하는데 그때도 그 부분에서 보라스 소속이었기 때문에 오케이에서 또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요. 그냥 매딩님까지만 던져라 이런 것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왕예중 선수도 아마 그런 쪽에 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한번 등판하는 걸로 하고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왕예중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야 대만도 금메달을 따야 이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예중 선수도 일단은 그 부분이 필요했던 상황이라서 결승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양이 좀 뺄까요 그러면? 안 감독이세요? 되겠죠? 아니요, 안 돼요. 일본도 사실 만만치는 않거든요. 우리가 도하 참사를 겪기도 했지만 네. 어떤 투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타이밍, 어떤 홈런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질 수도 있어요. 일본한테도. 야구라는 게 늘 그렇죠. 늘 그런 위험성을 안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가 아니라 사연야구라고 하지만 일본의 사연야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동호회 차원의 그런 사연야구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실험야구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 고시엔에 참가하는 이 고등학교 팀 수가 한 3,000개 넘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노모 히데오 선수도 뭐 사연야구 선수 출신이었고 그리고 또 이번 대표팀에도 봐도 어떤 선수가 그래서 가장 좀 유의를 우리가 해야 되냐. 이번에는 도시바 소속에 있는 오카노 유이치라는 투수가 가장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투수라고 합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지금 벌써 오퍼가 들어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10개 구단이 지금 달라들고 있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이 투수가 나와서 과연 어떤 공을 던지느냐. 이게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점수를 뭐 못 낸다고 했을 때 또 타자에서도 어떤 타자들이 구성되는지 봐야 되는데 사사가와 효에이라고 이건 도시가스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어떤 희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선수는 이 보통 저희 일본의 이제 구성인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좌타자가 6명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 선수들은 일본 특유의 그러니까 짧게 갖다 대고 다른 선수들 있잖아요. 1루까지 막 전력 질주해서 내야안타 만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지만 정교함을 추구하고 이 사사가와 선수는 그 중에서도 홈런을 칠 수 있는 거포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좌완 투수를 일본전에 맞춤형 선발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완 투수가 없어요. 양현종, 차우찬이 있고 다 저만 불펜을 따져보면 저한 불펜 이제 함덕주, 정우람 2명이잖아요. 함덕준 나가면 되겠네. 근데 함덕주는 사실은 이 역스프레이 투수라서 좌타자보다는 우타자에 훨씬 강한 네. 투수입니다. 좌타자에게 생각보다 약해요. 정우라면 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 양현종, 차우찬밖에 없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전력은 사실은 뭐 여러 뭐 논란이 있는 뭐 선수들도 있지만 누가 나가도 큰 전력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 팀의 전력 그리고 그 위에 나온 선수가 우리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하느냐. 그 단 한 명의 투수가 이 일본의 어떤 좌타 라인에 정교한 좌타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 라인업을 기본적으로 이제 왼손 선발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테고 이 대만과의 경기에서는 어떤 우완 사이드 함스로 투수의 불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잖아요.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떤 흐름상을 보면 그 역할을 이제 임기영, 박지국 이 두 선수가 해주고 여차하면 사실 박종훈 선수가 선발로 한번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왜 고영필 선수를 뽑지 임기영 선수를 뽑았냐. 사실은 이런 논란도 생기기 작년 말에 그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나갔던 APBC 대회 네, 그렇죠. 그때 임기영 선수가 7이닝 무실점인가 정말 했잖아요. 그렇죠. 대만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억들이 음. 감독 코칭 스태프에게 강렬하게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 임기영 선수가 계속 지금 이제 지난해만 한 그런 기량을 못 보이고 있으니까 지난해와 올해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부상 여파도 있고 몸 상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또 하나 또 되고 있는 부분인데 대만의 타자들은 그런 유형의 투수에 약하다라고 봤을 때 임기영을 결국 카드를 이제 써보려고 데려간 거거든요. 물론 고영필 선수도 같은 잠수함이긴 한데 이제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또 하나의 논란은 왜 그러냐면 이제 KT에서는 단 한 명의 선수도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두산에 6명이 되고 했지만 거기는 또 그럴 만한 선수들이 막 많이 뽑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프로야구가 10개 구단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까지 중단을 하고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 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인데 KT에서 왜 막내 팀이라고 또 한 명도 안 뽑았냐 이 부분이 사실 또 논란이 근데 되고 사실은 있는 이제 거죠. 대표팀이라는 게 최상의 전력을 맞아요. 뿌리는 건데 음. 팀별로 안 배하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좀 그렇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병역은 안 배하는데 네. 구단은 안 배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KT 팀이 하고 있어요. KT 네. 팬들이 하고 있어요. 리그가 중단되잖아요. 야구 팬들이 뭐 봐야 돼요? 아시안 게임 야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야구를 보는데 KT 팬은 응원할 선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뽑힐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고영표 선수 정도는 정말 데려가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쪽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박치국, 심창민 둘을 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뒷얘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심창민 대해서 선수 얘기가 사실은 그 엔트리 발표한 날 심창민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그렇죠. 언급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표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보니까 대표팀 회의 때는 FIP를 되게 중요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대요. FIP와 삼진율. 그러니까 특히 주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박치국, 심창민 둘 모두 경기 흐름상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올라갔을 때 누가 더 효과적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 그 상황에서 ERA를 따지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FIP랑 누가 더 삼진을 많이 잡았냐를 따져보니 박치국과 심창민을 고민했을 때 근소한 차이로 박치국이 좀 앞섰다. 그 말하는- 부분 하나하고 이제 네. 연투 그러니까 경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 예선 경기, 마지막 하루 쉬고 세 경기하고 경기니까. 또 이제 10라운드 하고 또 결승을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연투 기록을 봤을 때 누가 낫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그 설명할 때 그때 이제 심창민 선수보다는 박지욱 선수가 좀 낫다. 막 이런 쪽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여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금메달 tab니까? 따야지 당연히 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따기 위해서 지금 이런 뭐 이런 당연히 따야 되는 건 네, 알아요. 소모적인 논란을 뭐 하면서도 또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쉽게 딸 수 있을까? 음. 네. 저는 뭐 의외로 뭐 쉽게 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따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하나의 변수다. 뭐 그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그 워낙에 팬들이 보는 시선이 따갑잖아요. 이번 대표팀 특히나 이번 대표팀 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가운 상황인데 좀 애매해요, 좀 상황이. 그래서 근데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현재 아시아야구 연맹 회장국이 대만이라는 점. 알게 모르게 입김이 있을 수 없지 않지 있을 수 뭐 하여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추어 대회는 특히 좀 더 네. 그런 경향들이 미세한 나오기도 심판 하니까 콜이나 이런 뭐 어딘지 모르게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상하게 일정과 여러 가지 요소에서 대표팀에 굉장히 큰 운이 따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과 첫 경기가 잡혔다는 것. 요거는 사실상 한국 대만의 결승전이라고 봤을 때 일정상 투수 운영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 그리고 원래 아시안 게임의 어떤 계획이 발표가 됐을 때 야구 종목에서 A조가 GBK라는 메인 구장을 쓰고 그리고 B조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그 라와 망원 구장이라는 데를 라와 망원이라는 예. 이걸 이제 한 지난주에 완공됐나 이런 구장이에요. 요 두 개를 쓰는데 원래 계획표에는 A조가 GBK이고 B조가 라와 망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표팀 추천이 발표됐을 때 B조라고 했길래 이거 큰일 났다. 새 경기장은 가뜩이나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라운드 상태도 안 좋고 뭐 그냥 막 지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내야 쪽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는데 B조가 GBK 구장을 쓴대요. 아시아 야구 연맹 회장국인 대만이 자기네가 B조에 속하니까 이걸 틀어서 GBK 구장으로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건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경기를 해온 구장을 쓰게 됐고 일정도 물론 대만에게도 유리한 일정이지만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은 일정이 잡혔다는 점을 보면 사실 변수가 통제되면 야구도 잘하는 팀한테 유리한 거죠. 그렇죠. 대만을 첫 경기에 만났다는 거는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첫 경기에 양현종이 등판하고 결승에 또 양현종이 등판할 수 있는 그 일정은 좋은데 우리가 몸이 풀리지 않고 긴장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의외의 변수에 당할 수 있는 또 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대만이 그걸 노렸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만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만은 첫 게임 지더라도 2위까지만 들어가면 어차피 슈퍼라운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예선 1차전부터 굳이 이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고 마음껏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1차전 선발을 박종훈으로 바꿔서 대만의 혼을 빼놓고 그럴 필요도 있죠. 뭐 얘기 잘 하고 있다 갑자기 쑥 들어와. 뭐 어두운 얘기를 갑자기 들어와.
예. 근데 정말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대만은 일단 이 전력적으로 보면 사실 지난 그 2014 아시안 게임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 프로팀도 지금 도박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4개 팀으로 줄어 있던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4개로 운영이 되는데 4개 팀에서 2명씩을 차출을 했어요. 그리고 해외파 2명. 네, 해외파 2명. 왕웨이중하고 랴오른 웨이 그 요미우리 육성군에 있는 그 3군에 있는 선수인데 10명의 프로 선수고 나머지 14명이 이제 아마추어 선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전력은 2014년 그때보다는 좀 떨어진다. 선수 이렇게 구성에 볼 수는 있어서는 있어요. 사실 우리 KBO 리그의 스타급 선수들로 꽉 채워진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압도적이네요. 그 비교 불가라고 네. 봐야죠. 사실 구성상으로 놓고 그래, 보면. 알겠네. 안 돼요. 뭐 할 것도 없네. 이건 뭐. 진짜 헤엄쳐서 와야 돼. 그러면. 예. 그런데 게임은 해봐야지 또 뭘 또 할 거야 없어. 그 인도네시아에서 헤엄쳐서 오려는 거. 뭐 제일 중요한 건 시원한 경기해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줘서 뭐 팬들 더운 여름에 뭐 선물을 한다 생각을 하고 금메달 따고 당당하게 다시 KBO 리그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경기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8시 반 요쯤 시작할 거예요. 예, 시차가 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뭐 시원한 저녁에 시원한 홈런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제가 현지에서 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인데 좀 아쉽다.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 과연 아시안 게임을 이제는 우리도 이 리그를 중단을 해야 되느냐 꼭. 그러니까 아, 대만이라도 예. 일본도 리그를 중단하지 않고 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사실 문제가 리그를 아닌가. 중단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더 불거지는 그렇죠. 측면도 있어요. 네. 저는 대만의 이 사례를 한번 우리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각 구단마다 2명씩의 선수를 차출을 하는 거죠. 대표팀 선수. 그러니까 명단을 예, 공평하게. 명단을 10개 구단에서 당신들이 대표팀에 내보내고 싶은 선수 적어내라 하고 이제 대표팀 이제 코칭 스태프가 그 중에서 각 2명씩을 뽑아가는 거죠. 거기에 맞게. 예, 그리고 상무 면접 보듯이. 그렇죠. 그러면 2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단에서는 그런 판단을 하겠죠. 구단에서는 병역 혜택을 줄 만한 선수를 내보내야 되느냐. 리그가 중단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아니면 리그가 진행이 되는 걸 더 치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판단했을 때는 구단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하면서 낼 것이고 또 코칭 스태프 볼 때도 그 명단 중에서 2명씩만 뽑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팀 안배라든지 병역 혜택 이 노골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쇄를 시킬 수 아니 있다. 근데 사실 뭐 구단에서 그렇게 하면 약간 지금 패널트레이스 정규 시즌 운영되는데 핵심적인 선수를 제하고 추천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코칭 스태프가 각 구단별로 균일하게 2명, 3명 정도씩을 뽑는 그런 방식이라면 무조건 구단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죠. 2명씩만 딱 뽑으면 그렇게 리그를 또 운영을 하면 네. 꼭 공평하지 않을까요? 자연스럽게 미필 선수들이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미필 선수 좋다. 그래 20명을 다 갈 수도 있죠. 갈 수는 있는데 나머지 4명은 또 아마추어에 대한 또 맞아요. 배려가 또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대학 선수 그러니까 4명 대학 뽑으면. 선수 대학 야구가 지금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대학 선수에 대한 4명 정도를 갖다가 이 할당을 해준다 그러면 아마 프로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시안 게임에 이제는 리그가 중단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대만, 일본도 최정예 멤버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리그가 중단되는 사실 거는 우리가 리그 중단에 따른 피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번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이거는 해봐야 될 정말 문제가 생각해볼 아닌가.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오늘 이재욱 기자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영향가 있는 이야기. 마지막 타석에 홈런 하나. 지금 8회 말 정도 됐거든요. 그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깨 100바퀴 구르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구르는 게 낫다. 아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네. 야, 잊고 있었어요. 예, 이재국이 돌아왔습니다. 야, 언제적 호박 한 바퀴냐 정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이 끝이 아니고 2020년 도쿄올림픽도 야구가 돌아오니까 그때 대표팀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야구 대표팀을 선발하고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아시안 게임 끝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다시 소집이 되는 상황이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한 줄 요약. 이용균 기자부터. 누가 말했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선수들이 등에 달고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과 등번호.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앞에 달린 이름.
대표팀의 가슴에 달린 이름이 될 테니까 그 이름의 무게를 충분히 느끼고 거기에 걸맞는 집중력과 실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욱 기자. 네, 저도 뭐 물론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이뤄내야 되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수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태극마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새기자. 마지막에 한 줄 이야기 나오네요. 그건 뭐 앞에 가나 뒤에 가나 서두에서 이렇게 미괄식으로. 미괄식으로. 예. 사실 뭐 KBO 리그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10개 구단으로 팬심이 나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아시안 게임 기간에는 그 모든 KBO 리그 팬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평소에는 야구를 안 보시던 분들까지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거예요. 따가운 시선, 여러 가지 논란 다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멋진 경기, 시원한 경기 기대하면서 오늘 리쌍과 오랜만에 야구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아시안 게임 끝나고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것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김현수 맞아요. 선수 뭐 그랬을 때 예. 조금 더 넓은 데서 넓은 데서 하니까 이제 계속 쭉쭉 나가는구나 싶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너무 확장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그 원래 경기 전에 다워아웃을 가면 이제 감독과의 이제 인터뷰 시간이 좀 있거든요. 예. 미팅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왜죠? 더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감독의 멘트 기사가 좀 적다 느껴지면 이런 것 때문이다. 이런 거 모르시죠 이제? 저도 다니고 있어요. 아니 방송인이잖아요. 방송하기 위해서는 예. 여기저기 또 기동량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방망이 초벌로 대표적인 현금 트레이드 뒷돈 현금 트레이드 관련한 각 구단의 징계. KBO 상벌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거 왜 나한테 물어? 상벌위원이잖아요. 네. 마이크를 들이댔는데도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KBO 상벌위원회 공식적인 이거 KBO 정제 고문 아니에요? 자문위원처럼. 자문. 우리 왜 이렇게 높아졌어? 못 보던 사이에 어묵 하시는 분 이런 분 나오나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왜 소속 회사가 어묵 회사겠죠. 오타니 쇼헤이가 햄 회사 직원은 아니죠. 두산 선수들 불삭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포클레인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양의지 선수도 좀 순둥이과 아니에요? 음흉한 거 아니에요? 표현이 좀 그렇다. 안 찍거자 하고 있다가 확 해서 치는 스타일이기도 아니 하고. 고메탈을 쓴 여우?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치고 있대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사할이야. 오빠 멋지나도 있네요. 손아섭. 그렇죠. 현지어로 다시 한번. 오빠 멋지나. 아닌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빠 멋지나. 아니. 서울 산 지가 한 30년 되고 있어요 지금. 리쌍과 오랜만에 저희는 아시안 게임 끝나고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네.